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을 때 형은 A에서 B까지, 그 다음에 동생은 B에서 A까지 최단거리로 가는데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그림처럼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보통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만나지 않는이 아니라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경우를 묻는다는 게 좀 특이하고 그 부분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만나지 않는 경우보다 만나는 경우, 만나는 경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을 이제 좀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꼭 만난다, 안 만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 꼭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물어보죠. 자, 지금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은, 즉 만나지 않는 것은 전체에서 구하기가 훨씬 더 쉬운 만나는 경우의 사건을 빼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형과 동생이 이제 최단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그다음에 형과 동생이 그 중에서 만나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서로 빼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만나는 경우를 구하려면은 이때는 이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형도 동생도 동시에 출발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가는데 만날 때 이 근처에서 이런 데서 만나거나 또는 이런 데서 만나는 일은 없겠죠. 어떻게? 정확히 A와 B의 딱 정중앙에 있는 점. 즉, 하나, 둘, 셋, 넷. 만난다면은 분명히 이 네 점 중에서 한 군데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군데죠. 그래서 C1, C2, C3, C4 이렇게 네 군데서 만나는 경우로 모두 경우를 세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첫째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 두 번째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1단계 그냥 형과 동생이 최단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최단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2단계 최단거리로 가는데 형과 동생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떤 경우의 수냐면은 형이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일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B에서 A까지 단거리를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사건은 형도 움직이고 그리고 동생도 움직이니까 두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될 겁니다. 이 곱해주는 건 곱사건의 의미입니다. AND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이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체 경우의 수, 이제 여기 오른쪽에 살짝 복습을 해보면 도로망이 이렇게 생겼을 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지금 가로가 3칸, 세로가 3칸이니까 전체 6칸, 6 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 가로 3칸 팩토리얼 그 다음에 세로 3칸 팩토리얼 나누기 이렇게 구하는 거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형이 A에서 B까지 단거리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 나누기 이제 가로 3 팩토리얼 곱하기 세로 3 팩토리얼 이게 이제 형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영상을 멈추고 이것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해봤다면 알겠지만은 똑같이 6팩 나누기 3팩 3팩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400이 됩니다. 20 곱하기 20이 되어서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 놓았고 자, 그 다음에 2단계 형과 동생이 중간에 만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C1에서 만나는 경우 C1에서 만나는 경우면은 지금 격자점을 그리면
A가 여기 있고 C1 점이 여기 있고 지금 B가 여기 있죠. 나머지 필요 없는 점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는 일단 형이 A에서 C1까지 갔다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그리고 동생이 B에서 C1을 거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를 역시 두 개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형의 경우의 수 먼저 보면은 딱 봐도 A에서 C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 지금 우리 요거 하는 겁니다. 요게 1 곱하기 그다음에 C1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요 루트를 타려면은 하나밖에 없죠. 다음 마찬가지로 요것도 B에서 C1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하나, C1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또 하나. 그래서 요거는 1 곱하기 1 해서 전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C2에서 만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역시 A, C2, B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면 일단 A에서 C2까지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C2에서 B까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 역시 일단 형이 A에서 C2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이 B에서 C2를 거쳐 A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일어나니까 두 개를 곱해줘야겠죠. 자, 먼저 형의 이제 A에서 C2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를 보면은 A에서 C2까지는 많이 했다시피 요거 3팩 나누기 2팩 1팩이죠. 그 다음에 C2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1팩 2팩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위치만 좀 바뀌었을 뿐, 좌우만 좀 바뀌었을 뿐 사실 형의 경우의 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3팩 나누기 2팩 1팩 곱하기 3팩 나누기 1팩 2팩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3팩 나누기 2팩 1팩 곱하기 3팩 나누기 1팩 2팩 뭐 이 두 개 순서는 상관없어요. 곱하기 3팩 나누기 2팩 1팩 곱하기 3팩 나누기 1팩 2팩 해서 모두 정리를 하면은 얘가 3이고 그냥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8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3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사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C1에서 만나는 경우, C2에서 만나는 경우나 C3에서 만나는 경우나 경우에서 똑같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지금 C2 길 모양이 이렇게 되고 C3 해도 길 모양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요거는 똑같이 8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C4에서 만나는 경우 역시 C1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빼줘야 되는 경우의 수는 총 한 가지, 81가지, 또 81가지, 또 한 가지. 자, 여기까지 다 구했고,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마치고, 최종 답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니까 전체가 아까 400이었고, 이제 빼는 거는 1 더하기 81 더하기 81 더하기 1이니까 다 계산하면 되겠죠. 답은 236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빵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개를 고르는데 네 종류의 빵을 적어도 한 개씩은 모두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뭐 알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은 빵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A라는 빵도 한 가지, 한 개, 그 다음에 B라는 빵도 한 개, C도 한 개, D도 한 개 기본적으로 골라 놓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빵이 각각 한 개씩 총 4개는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지금 4개는 기본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근데 나는 지금 10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4개를 이미 골랐으니까 남은 거는 6개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추가로 고를 빵을 6개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뭐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요 제 위에 있는 거는 다 결정이 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A를 뭐 2개, B를 뭐 1개,
C라는 빵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3개, D라는 빵은 내가 너무 싫어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A라는 빵의 개수를 뭐 스몰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정확히 무슨 상황이냐면 A와 B와 C와 D를 다 더해가지고 여기 추가적으로 고를 빵 6개, 6이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A, B, C, D는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빵을, 추가 빵을 하나도 안 골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와 C와 D는 음수만 아니면 됩니다. 음이 아닌 정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음이 아닌 정수의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고,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이제 뭐, x1, x2 이렇게 여러 가지 항, 예를 들어서 xm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n이 되었다. 이러한 방정식의 음수가 아닌 정수의 개수는 이제 뭐더라? 바로 MHN이다. 이거 배웠었죠? 우리 교과서 19쪽에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복습을 꼭 중요하니까 하시고, 여기 이제 m의 정체는 항들의 개수, 그 다음에 n의 정체는 이것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해가지고 뭐 3이 되면 되는데 이것의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는 그냥 간단하게 5H3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그냥 4H6이 되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쉽게 구할 때 MHN이라는 것은 M 플러스 N 두 개 더해준 다음에 하나 빼주고 H를 그냥 조합 C로 바꿔주고 여기에는 N 그대로 오면 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9C6이 됩니다. 또 9C6보다는 그냥 9C3이 구하기 훨씬 간편하죠. 그래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12 곱하기 7이니까 답은 84, 84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까지 해서 영상 하나 올라가겠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